소심한 지승호 개조 프로젝트 지승호TV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하는 지승호입니다. 오늘도 제가 그냥 소심하게 막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악당 7년이라는 책을 같이 냈던 김우성 배우님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2017년도에 인터뷰를 해서 2018년 초에 이제 이 책이 나왔는데, 처음에 이분하고는 뭐 이분도 권혜우 씨 친구고 저도 이제 권혜우 씨 친구고 이래가지고 서로 이제 존재는 알고 있었고, 이분은 뭐 또 배우 활동을 계속 해오셨으니까 저는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분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근데 이분도 이제 제가 뭐 인터뷰를 계속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호감을 갖고 계셨는지 트위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교류도 하고, 제가 번개를 치면 이렇게 번개 자리에도 나오시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어느 출판사에서 김우성 배우를 혹시 아세요? 그래서 그냥 뭐 개인적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그분 책을 내고 싶은데 자리를 마련해 줄 수 없냐? 라고 해서 이제 출판사 대표님하고 셋이 이제 그 만나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이제 근데 이제 제안을 딱 드렸더니 이분도 좀 굉장히 신중하시고 이런 분이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내가 그동안 했던 활동과 어떤 내가 가진 생각을 책으로 낼 만한 자격이 있는지 아직 모르겠다. 그게 고민되다. 첫째는 이제 그게 고민되고, 2주 정도 내가 고민을 해보겠다. 결정을 2주 후에 결정을 해서 그때 만나서 얘기해 줄 텐데, 그 대신 만약에 하게 된다면 난 무조건 이제 지승호랑 하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뭐 서문에도 나중에 이제 서문에도 써주셨지만, 고민 끝에 이 인터뷰를 수락했던 이유는 인터뷰를 하자고 한 사람이 지승호라, 한국에서 혼자 이렇게 열심히 인터뷰하는 애고, 제가 나랑 인터뷰하자고 했을 땐 뭔가 이유가 있겠지. 플러스 지금 내가 굉장히 행복하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절도 많이 겪었고, 지금 행복한 이 미묘한 점 사이에서 자기가 해줄 수 있는 얘기가 사람들한테 흥미로울 수도 있고 굉장히 어떤 면에서 위로를 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결정을 했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2주 후에 만나가지고 그냥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계약도 안 하고 인터뷰를 막 시작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분이 바쁘시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고 이러다가 네 번째쯤인가 만났을 때 저희가 이제 페이스북에서 왔다 갔다 하는 얘기를 보고, 출판사 그때 대표님은 그때 출판사하고 계약을 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니까 대표님이 그냥 안 하고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셨던 건지 뭐 이게 어떻게 되고 있냐고 그리고 물어보시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희는 그냥 진행하고, 출판사는 뭐 그쪽이랑 하든 다른 쪽이랑 하든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분 이제 그걸 보고 약간 이제 열이 받으신 거죠. 그래서 김우성 배우한테 이거는 뭐 상도 이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러면서 항의하는 문자를 이제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김우성 배우가 저한테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물어보셔서 뭐 자초지종을 일단 설명해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한 달을 기다렸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이건 뭐 저한테야 뭐, 저야 그냥 사실은 그분이 그 출판사 대표님이 하신 거라고는 사실은 이걸 하자고 제안한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분이 하자고 제안을 한 부분이 인터뷰에 또 시초가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 뭐 나름 어느 정도의 미안함과 책임감도 있었고, 그래서 한 달 정도 고민을 하다가 문자를 드렸습니다. 한 달 후에 좀 장문의 문자를 드려가지고 상황이 이러해서 이렇게 됐고, 사실은 그 출판사 대표님께서 하신 거라고는 제안한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법적으로도 도의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오케이를 하셔가지고 다른 출판사에서 책을 내게 됐는데요. 이분이 원래는 홍상두 감독님의 아주 놀라운 데뷔작 돼지가 우문에 빠진 날의 주인공으로 나오시고, 그 다음에 근데 그때부터 이분 사회이식이 있었는지, 원래 서울대 출신의 뭐 운동권에서 정진영 배우하고 같이 연극도 많이 하셨고 이런 분이라, 사회이식이 있으신 분이라, 바리케이드 뭐 이런 영화,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를 다룬 영화였죠. 그런 영화에 출연하시고 하다가 갑자기 이분이 사라지셨거든요. 그래서 7년 동안 뭐 어딜 가 계셨나 했더니 이제 베트남에서 사업도 하시고 뭐 좀 그게 또 실패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7년 후에 이제 다시 한국을 복귀해서 그때 홍상수 감독님의 북촌방향, 배우 생활이라기보다 사실은 홍상수 감독님의 뭐 요즘 뭐하니 뭐 이렇게 한번 와봐라 그래서 현장에 가봤더니 본인에 대한 이상한 야진지 뭔지 이상한 자기 소개를 베트남 갔다 오더니 뭐 엄청 디룩디룩 살이 쪄가지고 와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대사가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이분이 감독님 왜 나한테 이러시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그게 이제 늘 이제 자기의 첫 번째 영화의 주인공이다 보니까 좀 신경이 쓰였던 거, 이 친구가 배우 생활을 계속 해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시면서 사람들한테 이제 김의성이 돌아왔다는 거를 이제 보여주고 싶었던, 홍상구 감독님으로서 보여주고 싶었던 그런 의미에서 그런 대사도 넣고 뭐 이렇게 좀 비중도 큰 역할이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그 홍상구 감독님 영화는 이제 많은 이제 감독님이 지켜보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된 거죠. 김의성이 돌아왔구나. 그러면서 여기 이제 최동원 감독님이 추천사를 써주셨는데 7년 전 김의성이 돌아왔다. 그 소식에 영화계는 술렁했다. 연기라는 거대한 저택이 있다면 어느 방 한 칸은 오직 김의성만이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는 몇 편의 영화로 그 사실을 충실히 입증해냈다. 이 인터뷰집은 좌충우돌 배우의 파란만장 일대기이자 김의성만이 살고 있는 그 방에 녹화하고 싶은 이들을 위한 안내서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참 그런 표현이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김의성만이 들어갈 수 있는 방이 있다. 연기라는 큰 저택이 있다면. 그래서 그 얘기에 대해서 정우성 배우하고 이렇게 김의성 배우하고 대담을 할 때도 한번 그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정우성 배우도 그게 맞다고 생각한다. 관상이라는 영화에서 환명의 역할이나 부산행에서의 그 굉장히 이기적인 그 역할은 정말 사람들한테 이렇게 명치를 졸라 세게 때리고 싶을 정도로 명존세를 부르는 캐릭터라고 할 정도로 정말 독보적인 연기를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뭐 연기로는 이제 뭐 자기 어느 정도의 그 배우들 세계에서는 그 일가를 이뤘다고 인정을 받고 이제 자기 세계를 구축해 갔는데, 근데 이분하고 이제 작업을 하는 도중에 이분이 갑자기 저한테 이제 문자를 하나 보내셨더라고요. 묻지도 따지도 말고 이제 계좌번호를 달라고. 근데 이제 그 바보가 아닌 이상 이제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그 돈이 좀 궁해보고 이런 분들은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급한 돈이 필요할 때 자기 핸드폰을 열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올려보거든요. 이 사람이 나한테 돈을 빌려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돈을 빌려 달라고 한다는 말 자체가 굉장히 사실 하기가 어렵고요. 그나마 괜찮던 관계가 이제 서먹서먹해지고 심지어 이제 끊기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친한 사이에도 이제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실제로 저도 뭐 한 20년이 넘는 친구한테 그런 부탁을 했다가 거절을 당하고 좀 서먹서먹해지는. 근데 뭐 저도 이제 뭐 제 섭섭함은 둘째 치고라도 상대방도 이제 뭔가 이제 불편해진, 저 형이 어려우니까 자꾸 이제 또 그런 부탁을 할 수 있겠네? 라고 해서 이제 꺼려지고 이제 점점 멀어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이분은 제 명단에 없는 분이었어요. 빌려달라고 할 만큼 친한 사이도 아니었고, 한 30분 정도 고민을 하다가 그 당시에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계좌번호를 이제 보내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바로 이제 문자가 왔더라고요. 방금 송금했다. 이 돈은 상환 기간도 없고 뭐 언제든지 갚고 싶을 때 갚아라. 같이 먹고 삽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요. 근데 이게 이건 뭐 생각보다 큰 돈이어서 좀 저 놀래기도 했고, 그래서 저기 김성 배우한테 한번 여쭤봤죠. 나중에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아니 왜 그러셨냐. 그렇게 사실 우리가 이렇게 돈을 막 빌려주고.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자기 친구이기도 한 이제 권혜여 씨가 자기 어려울 때 이제 우리 집에 와서 술 한잔 먹자. 그래서 밤새 술을 마시고 이제 아침에 나가는데 봉투 하나를 이렇게 주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봉투 하나를 주면서 이제 어려우면 사람이 이상한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걸로 좀 당분간 생활비를 하고 좀 네가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다 라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고맙기도 하고 이제 가서 이제 집에 와서 열어보니까 상당히 이제 큰 돈이 있더라. 그래서 내가 좀 여유가 생기면 나도 누군가한테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제 그렇게 저한테 베풀어 주셨는데, 그래서 저도 혜유하고 친구기도 해가지고 혜유한테 나중에 또 사석에서 물어봤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그래 그때 내가 뭐 친구 의성이가 힘들고 그런 것 같아서 내가 그때 돈을 빌려줬는데 그게 당시에 내가 갖고 있던 현금 자산의 반이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자기가 어떤 젊을 때 이제 김은성 씨를 만났는데
자기가 어떤 결정을 할 때나 그럴 때 참고할 수 있는 사람이 김희성 배우였고, 김희성 배우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삶의 어떤 태도나 이런 지혜 이런 부분들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있었다. 근데 뭐 아시다시피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아도 불안정하지 않아요. 수입이 이제 들쭉날쭉하고 어떨 때 뭐 작품이 들어갈 때는 좀 여유가 생기지만 작품이 없을 때나 이럴 때는 좀 어려워지기도 하고, 뭐 게다가 이제 권혜여 배우는 기부 활동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현금에 여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걸 이제 김희성 배우한테 베풀었고, 김희성 배우는 저한테 베풀어 주셨는데, 이런 얘기를 또 뭐 김희성 배우가 별로 좋아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도 있었고, 어쨌든 저하고 인터뷰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인터뷰를 해주신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저하고 이렇게 기꺼이 같이 시간을 보내주고 같이 책을 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감사한 데다가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정우성 같은 이제 지금은 이제 회사를 키스트로 옮기셨던데, 그때 이제 정우성 배우가 하는 회사인 아티스트 컴퍼니라는 회사에 같이 계셨기 때문에 정우성 배우님 인터뷰를 좀 하고 싶다라고 요청을 제가 드려가지고, 근데 그거를 정우성 배우만 따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선후배 서로 이제 존중하는 선후배가 나눈 대화를 보고 싶어가지고 페이퍼라는 잡지를 통해서 이제 두 분의 대담을 좀 성사를 시키려고 김유정 배우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그 부탁을 들어주셔가지고 그 대담이 성사돼서 또 저한테는 굉장히 기억에 남을 만한 놀라운 경험을 또 하게 된, 그러니까 이런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이제 이분이 저한테 굉장히 많은 걸 베풀어 주신 분인데, 저도 이제 어렵다 보니까 자꾸 이제 사람들한테 섭섭함도 많이 느끼고 사소한 일에 좀 잘 삐지고 인간관계를 끊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일도 잘 안 되고, 이제 예전에 저도 이제 인터뷰어로서 좀 기대를 받고 있는 그런 시절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쟤는 그냥 늘 인터뷰하는 사람 하면서 이제 좀 뭔가 새롭다는 느낌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제가 김희성 배우님한테 그런 부탁을 한번 드렸거든요. 아, 배우님이 인맥이 넓으시고 아는 게 많으시니까 배우님이 누군가를 섭외해서 대담을 하시면 제가 정리해서 책을 내보면 어떡해요? 그러더니 저야 뭐 좋죠.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그분이 좀 바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뭐 자기가 배우 생활이 첫 번째일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부탁을 드렸고 하다 보니까 초조하다 보니까 어느 날 또 술을 먹고 제가 이분을 블락을 해버린 거예요. 뭐 페이스북으로. 근데 이분도 예민하고 이런 분이라 확 당황하셨는지 꼭 그 이유만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 이후로도 제가 이제 문자로 사과를 드리고 그랬는데도 자꾸 이제 한 번 사람이 스텝이 꼬이면 사과를 하면서 또 이상하게 이분은 분명히 돈을 안 갚아도 된다고 했는데 저는 혹시 돈 때문에 뭐 이런 식의 문자를 보내고 하다 보니까 이분이 좀 뭐 실망을 많이 하셨는지 그 다음에 좀 관계가 서먹서먹해졌는데, 네, 그래 올 총과 문익환 목사님 11일 도라산역에서 제막을 하는데 제 후배가 거기 관계자여가지고 그 시를 낭송해 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 뭐 문성근 선생님이나 이런 분도 좋지만 본인이 아드님이시다 보니까 문성근 선생님한테 부탁하기엔 좀 애매한 그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한테 이제 혹시 형이 김성 배우 인터뷰집을 냈으니 혹시 섭외해 줄 수 있냐.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사이가 뭐 좀 서먹서먹한 그런 게 있는데 라고 얘기했다가 또 공적인 일이고 그분도 이 일에 대해서는 좀 흔쾌히 받아주실 것 같아갖고 제가 카카오톡을 남겼는데, 다행히 이제 매니저분 연락처를 이분한테 연락을 해라 그래서 연락을 해서 그 신앙송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그 후배가 초청을 해가지고 도라산역에 가가지고 신앙송하는 걸 듣고 가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기도 애매한 상황이라 또 먼발치에서 보다 그냥 돌아왔는데, 뭐 문성근 배우님하고도 같이 얘기하고 뭐 나중에 문성근 배우님이 고맙다고 이렇게 이런 자리 와가지고 아버님 위해서 신앙송해 주셔서 고맙다 이런 또 후문을 듣고 나니까 또 내가 연락을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사람이 한번 관계가 틀어지고 나면 시간이 필요한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게 저한테는 계속 호의를 베푸신 분인데 제가 실수를 한 거기 때문에 좀 시간 지나서 뵙고 정식으로 뵙고 이제 사과드리고 그럴 수 있는, 뭐 관계가 회복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성 배우님, 감사했고 또 죄송했고요. 계속 좋은 작품으로 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